오늘의 강의 주제는 지질입니다. 그런데 지방도 아니라 왜 지질일까요? 일단 지질과 지방의 차이를 구분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질은요, 아주 간단하게 물에 잘 안 섞이는 분자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물과 안 섞이죠. 그래서 지질의 포함 관계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지방 말고도 지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분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지질에 포함되는 분자 중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지질 3인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 속에 포함된 지방, 그리고 체지방,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방 하는 것들은 사실 중성지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 3개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3개를 뜻하는 접두사인 트리를 사용해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줄여서 TG라고 적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보면 TG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중성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겠죠.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탄소 3개에 하이드록실기가 하나, 둘, 3개가 각각 붙어있는 형태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소가 둘러져 있는 구조입니다. 지방산은 카복실기에 탄소가 쭉 줄지어 늘어서 있고요. 똑같이 수소가 주변을 둘러싸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지방산은 카복실기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고요. 그 이후에 붙어있는 탄화수소 골격 같은 경우는 탄소와 수소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지가 않으니 비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되어 물과 안 친한 소수성의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산에서는 소수성인 부분이 크죠. 그래서 지방산은 보통 물에 잘 안 녹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붙어있는 경우에도 이 전체의 중성지방이라는 분자가 물에 잘 안 녹는 지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리세롤에 붙는 지방산은 세부 분류를 조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탄소 사슬의 이중결합 유무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카복실기를 기준으로 뒤에 달린 탄화수소 골격이 탄소가 쭉 줄지어 이어져 있고 주변을 수소가 빠짐없이 두르고 있을 경우에 탄소가 수소에 의해서 포위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화된 지방산이다, 포화지방산이다 라고 적게 됩니다. 영어로는 saturated가 포화죠. 그리고 fatty acid가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SFA라는 약어로 많이 적게 돼요. 반면 카복실기를 기준으로 탄소 골격이 쭉 줄지어 이어져 있는데 가운데에 지금 이중결합이 끼워져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탄소가 두 손을 맞잡고 있으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팔이 4개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수소들이 빠져나간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탄소 골격이 쭉 있는데 수소로 다 포화되다가 끊겼다. 그래서 포화되지 못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unsaturated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USF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는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지방산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불포화 지방산에 비해 포화 지방산이 다양하기 때문이고,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수소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전부 비슷하니 탄소의 개수로만 지방산을 분류하게 됩니다. 보통 지방산의 탄소의 개수는요, 짝수계로 증감하게 되고요. 자연에서 우리가 식품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되는 포화지방산에는 탄소가 총 16개인 1번부터 16번까지 있죠. 16개인 팔미트산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1번부터 18번까지 존재하는 C18의 스테아르산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두 지방산은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되는 대표적인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의 표기법을 한번 볼 텐데요. 가장 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 중에는 탄소의 개수가 1번부터 18번까지 존재하는데 9번에 지금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C, 탄소가 18개인데 이중결합이 1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9번 탄소에 있죠. 그래서 델타 9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이렇게 C18의 이중결합 하나가 9번 탄소에 있는 지방산을 올레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알아두시면요, 책을 읽다가 이중결합의 개수가 더 많아도 표기나 그 생김새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생기게 되죠. 중성지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리세롤의 OH기, 하이드록실기에다가 지방산의 카복실기에 있는 이 OH가 결합을 해야 돼요. 마치 앞에서 봤던 당화결합처럼 OH기와 OH기는 H2O로 빠져나가고 보통 짝대기로 연결이 되죠.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한다 해서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작용기들로 우리가 화학적 결합에 또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하이드록실기와 카복실기의 OH기가 반응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결합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적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글리세롤을 조금 펼쳐서 그렸어요. OH기가 여기 이렇게 3개 있었겠죠? 여기에 지방산이 3개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짝대기 보이시나요? 요게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고요. 글리세롤에 에스터 결합을 통해 지방산 3개가 붙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제가 지방 하면은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결합된 형태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당연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글리세롤을 골격으로 지방산 3개가 결합될 수 있다면 이 3개의 지방산이 전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방산의 이 3가지 종류는요, 모두 다를 수 있고요. 포화지방산이 3개가 결합된 경우, 여기 지금 다 포화지방산이죠. 3개가 결합된 경우 보통 포화지방 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불포화 지방산이 여기 하나가 결합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불포화 지방이라고 부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요, 이 중성 지방의 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 이퀄 포화 지방 이라는 영양학적인 일반화가 존재했죠.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중성 지방의 구조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의 조성이 보다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편하게 불포화 지방이라고 일반화시켜서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살짝 오해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방을 따질 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돼지고기로 만든 라드라는 기름 있죠? 그 라드의 경우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동물성 지방 이퀄 포화지방이라고 부르는 건 이러한 구분이 편했기 때문에 일반화한 것이지, 이게 100%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2가지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표기법이 조금 특이하죠? 이게 지방산을 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꼭지점이 다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다른 특징이 없으면 분자는 옥텟을 만족시켜야 되니까요. 이 탄소들의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당연하니까 생략한 거예요. 마지막은 3개가 달려 있어야 옥텟을 만족하죠. 그리고 이중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결합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탄소고, 그 팔이 4개가 안 된다면 주변에 수소가 잘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중성지방을 보니까요, 전부 다 포화지방산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일반화시켰던 거고요. 이렇게 포화지방산으로만 구성된 지방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자 간 인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성지방의 구조가 상온일 때 결합이 잘 빽빽하고 조밀하게 버텨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동물성 지방이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을 보시면은 이중결합이 생겨서 수소 2개의 손을 놓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이 생겨서 이쪽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분자 간 결합이 있다가 여기 부분에서는 결합이 그렇게 강하게 유지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촘촘하게 배열될 확률이 낮기에 비교적 액체로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지방의 경우 비교적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을 우리가 보통 기름, 영어로는 오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입체 구조를 확대해 보면 이중결합에 의해서 수소 2개가 빠져나갔을 때 이 남은 수소 2개가 같은 면에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시스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이 시스 형태여서 딱히 시스를 잘 붙이지 않고서 표현하는 편입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시스 불포화 지방산이 중성지방 내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액체의 형태를 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온에서. 근데 이러한 지방산들이요, 쉽게 산패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식품학자들이 나는 식물성 기름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고체화시켜서 들고 다닐래. 그러면 여기다가 수소를 첨가해주는 반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수소 2개를 억지로 첨가시키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변하면서 포화지방산 형태를 띠게 되고 비교적 고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그냥 불포화지방산을 포화지방산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소 첨가 반응을 진행할 때 수소 2개가 알맞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가끔 삑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이중결합은 그대로 남아있고 수소가
양쪽 면에 번갈아 존재하게 되는 구조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트랜스 형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랜스 지방 있죠? 이 트랜스 지방은 이 트랜스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결합되어 있는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산의 문제는 체내에 들어왔을 때 대사가 시스 형태나 포화지방산만큼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섭취량을 제한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지방산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식품을 통해 동물을 섭취하던 식물을 섭취하던 그들의 중성지방을 섭취할 수 있고요. 이걸 복잡한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다시 체내 지방세포 내에 중성지방 형태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포도당의 중합체 형태인 글리코겐은 OH기가 많다는 특성 때문에 물과 친했죠. 그래서 세포에 저장될 때 물을 끌어당겨서 세포에 얼마 못 저장했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당기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양이 저장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1g당 포도당이 4kcal를 낸다면 지방은 9kcal를 내죠. 약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내는 연료예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도 훌륭하고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조금 덜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게 에너지적으로는 과거의 이점이었겠지만 과연 현대사회에서는요? 지방을 잘 저장하는 게 진짜 장점일까요?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겠죠?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좋지 못합니다. 비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다루어 볼 지질은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은 세포막을 이루는 주요 성분으로 매우 익숙하죠. 생물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적이 있다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인지질의 구조는 어떨까요? 굉장히 지방과 유사합니다. 지방이 글리세롤에 지방산 3분자가 결합했다면 인지질은요, 글리세롤에 지방산 2분자에 나머지 지방산 하나 대신 인산기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글리세롤을 골격으로 2개의 OH기에는 에스터 결합으로 지방산이 결합이 되어 있죠. 이 R이라는 표현은요, 그 지방산의 길고 긴 탄화수소 사슬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OH기에는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인산기에는 플러스 알파로 지금은 콜린이라는 분자가 붙었지만 여기에는 뭐 세린이라는 분자가 올 수도 있고요. 에탄올 아민이라는 분자가 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가 올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바로 글리세롤 위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들을 보면 인산기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는 플러스라는 전하가 존재하죠. 즉 두 분자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인 물과 친합니다. 반면에 글리세롤을 기준으로 아래에 붙어있는 지방산 2개는요, 보통 탄소 개수가 16개 이상인 지방산이 포화지방산 1개, 불포화지방산 1개 정도의 비율로 결합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물과 안 친한 구조가 아주 길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쉽게 표현을 해보면요, 위에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방산보다는 구조가 조금 작죠. 그래서 이걸 귀엽게 머리로 그려주고요, 물과 친한 친수성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늘어진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인데 꼬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이렇게 귀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자 중에서 하나의 구조 속에 친수성 파트와 물과 안 친한 소수성 파트를 동시에 갖는 것을 양친매성을 가진다 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언급했던 세포막의 구조는 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룰까요? 우리 몸은요, 60에서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안에도 이렇게 물이고요, 밖에도 물이 존재합니다. 그럼 세포막은 이렇게 안에도 물이고 밖에도 물인 상황에서 구획화를 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준비물이 인지질이래요. 그러면 구조를 1번처럼 이루어야 될까요? 2번처럼 이루어야 될까요? 1번 구조 먼저 살펴보면 인지질을 그냥 일렬로 쭉 도열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밖에도 물이어야 되고 안에도 물이어야 되는데 비극성 꼬리 부분은요, 물과 친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구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지질을 뒤집은 층을 하나 더 더해주면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물과도 헤드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세포 안쪽에 있는 물과도 헤드 부분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니까 전혀 문제없게 막구조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친수성은 표면으로 배치하고 꼬리들은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두꺼운 소수성 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세포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포막은 주변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것이지,
그냥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나중에 수송 부분에서도 꼬이게 되고요. 단순한 암기는요, 언젠가 분명한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 중에서 앞선 극성 분자나 결합과 같은 강의를 못 듣고 넘어오셨다 한다면 꼭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보완하시고 순서대로 따라오시는 것을 격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 분자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4개의 고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는요, 다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산의 꼬리 부분처럼 물에 잘 안 녹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스테로이드는 지질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 스테로이드 역시 기본 4가지 링의 골격 구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작용기나 탄화수소들이 더해지게 되면 다른 물질들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자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당연히 물과는 안 친한 소수성입니다. 콜레스테롤은요, 동물에게 매우 중요한 분자로 식이로 섭취되기도 하지만 간에서 대사로 생성되는 양이 훨씬 더 많은 분자입니다. 분명 우리가 어려서부터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귀가 닳도록 들어오셨을 텐데 이걸 왜 굳이 몸에서 생성할까요? 모두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체내에서 생성해내는 물질들은요, 쓰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라디올 같은 호르몬과 비타민 D의 전구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앞에서 배운 인지질과 함께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이루는 아주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은요, 내분비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앞 내용과 이어서 콜레스테롤이 왜 세포막의 주요한 물질인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은요, 친수성 헤드 부분에 지방산 2개가 결합된다고 설명해 드렸었죠. 이때 이 지방산이 포화, 불포화 1대1의 비율로 있지만 포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포화, 불포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포화 지방산끼리만 세포막을 이루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너무 촘촘하니까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 극단적으로 외부의 온도마저 굉장히 낮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온도가 높을 때 분자들의 운동성이 커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성이 줄어들겠죠. 안 그래도 빽빽한데 온도까지 낮아봐요. 그러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물질 수송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반면 이번에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막의 구조가 굉장히 엉성해지겠죠? 근데 심지어 극단적으로 온도까지 높다. 그러면 분자들의 운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오히려 더 흐물텅흐물텅한 세포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조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즉 세포막은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들이죠. 콜레스테롤은요, 아까 구조를 한번 보시면 링 구조에다가 끝에 OH기가 살짝 달려 있어요. 그래서 OH기가 친수성 쪽에 놓이게 되고요, 링 구조가 소수성 쪽에 놓이면 막에 아주 잘 삽입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지질에 포화지방산이 많은 구조였다면 그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조금의 공간을 형성해 줍니다. 반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세포막이라면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너무 벌어질 수 있는 거리를 좁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에서 유동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 온도까지 극심한 변화가 있을 때는 콜레스테롤의 증가가 더욱 발휘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온도의 증가고요, Y축이 막 유동성의 증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막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콜레스테롤이 있을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해도 당연히 유동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균일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막 유동성의 변동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을 경우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은 확실하기에 적당한 양은 꼭 있어야 하는 성분이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영양소와 관련된 물질들 중에 너무 나쁜 면만 있거나 너무 좋은 면만 있는 분자는 드물어요. 포도당도 탄수화물도 많이 먹는 것이 문제지 하나의 물질을 죄악시하고 끌어내린다고 해서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인 비만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콜레스테롤 역시 균형이 중요하지 무조건 없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학문들을 공부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캠벨 생명과학 지질 파트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다루어 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늘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강의를 재밌게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강의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하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